이 장군의 그런 여러 순환이 네. 실제 이 장병들의 사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그 판단을 했었고, 자,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의 별들을 좀 따와라, 잡아와라. 네. 네. 이런 특명이 내려졌던 게 우리 첩보부대, 네. 특히 HID에는 지상 명령으로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문관현 선배를 모시고 어떤 얘기했냐면 그 남과 북의 전쟁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전쟁의 전쟁 영웅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백선엽 장군을 떠올리죠. 실제로 미국에서 6.25 전쟁의 운명을 바꾼 4명의 전쟁 영웅을 선정했는데 한 명이 맥아더 장군, 뭐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리치웨이 장군, 그리고 한국인 2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맥아더 장군, 백선엽. 백선엽 장군. 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김동석이라는 분인데 네. 한마디로 HID 대장이죠. 근데 저번 시간에 나온 게 우리 그 북한의 선봉장을 귀순시켜서 네. 자기 부하를 두고 북한의 첩보작전 몽땅 지휘한 최초의 HID. 네. HID 요즘 강철부대도 나오는데 HID 총대장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할 텐데 이게 재밌는 얘기 뭐가 있냐면 뭐 워낙 많아가지고요. 먼저 얘기했던 탱크 대대장 귀순 얘기부터 있지만은 이분이 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아버지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 가수 진미령 씨. 예. 네, 진미령 씨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가수 진미령 씨의 아버님이 전쟁 영웅이랍니다. 제가 북이어서 잘 몰라서 그런가요? 아는 사람 맞나요, 이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부터가 그러니까 왜 아버지는 김동석인데 딸은 진미령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김동석이란 분은 당시에 이제 그 항일 무장 투쟁을 할 때 중국군 국민당계에서 실제 활약을 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독립지사군요, 네.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사람들과 각별한 인연을 가졌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 진미령 그분이 이제 학교에 가야 될 시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그 중국 대사나 또는 중국의 그 고위 관계자들을 잘 아는데 연희동에 보면 화교학교가 있었는데요. 화교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딸 이름은 원래 이제 김씨가 돼야 되는데 이걸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김은 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진미령 이렇게 불려지다가 가수로 이제 결국은 데뷔할 때도 김씨가 아닌 진씨성을 쓰게 됐고 실제 진미령 씨가 대만에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실제 중국통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좀 예명이죠. 그러니까 진미령을 쓰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책에 나온 그 저서에 기초해 가지고 워낙 많은 활약인데 2가지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 뭐냐면 김일성을 우리가 거의 납치할 뻔하다가 있던 데 쳐들어갔는데 아직 담뱃불이 안 꺼진 상태의 장소에 들어갔는데 불과 몇 분 전에 떠난 거죠. 간발의 차이로 놓쳤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북한군 사단장을 또 납치해온 사건이 있죠. 그것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2가지 사건만 하면 또 시간이 되니까 그 얘기 집중적으로 할 텐데 김일성 납치하던 사건부터 얘기하시죠. 언젠가요 그게? 네, 김일성 납치 사건은 시도죠 일단. 그러면 1952년 당시 이제 8월에 6.25 전쟁 한창일 때 강원도 이제 북한 지역의 통천 지역을 담당하는 사단이 17사단인데요. 17사단장 이취임식을 합니다. 그 사단장 이취임식에 직접 김일성이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요. 일단 이 HID 당시 첩보부대 동해안지구 대장이 김동석 대장이었는데 이 우리 HID에서 그 사전에 이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을 어떻게든지 잡아오겠다는 신념으로 이 HID가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그 경비 상태가 삼엄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 타고 침투했겠죠? 네, 배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첩보부대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실제로 그런 그 뛰어난 이 첩보력을 확보를 했고 김일성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잡기 위해서 HID가 투입이 됐는데요. 김일성이 약간 일정을 당겨서 통천을 일찍 출발을 해버립니다. 아쉽게도. 네, 뭐 지금 뭐 들은 정보가 있었나? 네, 사전에 이제 첩보를 입수했던 건 분명한데요. 그래서 김동석 그 부대장이 살아 계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당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요. 담배 불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다 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만져보라고. 그 담배 불을 끄고 나면 일단 따뜻하잖아요. 뜨겁죠. 이 정도의 담배를 자기가 길바닥에서 주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김일성이 담배였다는 거예요. 담배꽁초 주워보니까 사실 이제 김일성이나 지도자들이 피는 담배는 누구라도 이제 볼 정도로 특이한 담배, 고급 담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담배를 확인해 보니까 김일성이 담배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 온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김일성이 담배를 버리고 간 현장을 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야, 그러면 그 진짜 한국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었고 52년에 끝날 수도 있었죠. 하긴 뭐 그때는 중공군이 왔으니까 또 다른 사람 뭐 다른 장군 내세워서 또 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적어도 김정일하고 김정은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황이 끝날 수도 있었고 당시 김동석 그 부대장도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맨날 며칠이고 매복 잠복을 하면서 꽁 대신 닭이다. 김일성 대신에 누구라도 하나 잡아가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작전상 후퇴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김일성을 그렇게 담배꽁초가 온기가 식기 전에 놓친 사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좀 정말 한국전쟁 끝났으면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가 바뀌었겠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군 사단장을 우리가 띵 소장이 그 북한의 포로가 됐다 하는 건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한국군은 사단장급이 6.25 전쟁 때 포로가 된 적 없죠? 있습니다. 포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병덕 총참모장이 습격당해 죽었죠. 결국은 총참모장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동전투회 때 투입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뭐 굉장히 치욕적인데 더 치욕적인 거는 전직 총참모장이 거기서 결국은 사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총참모장이 장군으로서 사살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딘 소장 같은 경우는 대전 전투를 막다가 결국은 북한한테 습격을 당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가다가 미 육군 투스타가 24사단장이 전북 진안에서 포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며칠 헤매다가 잡혔죠. 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거제도에 이제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당시 원스타인 도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포로들이 그걸 억류를 해가지고요. 결국은 탱크까지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 도트 장군을 구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로서는 이 장군의 순환사가 실제로 지금 북한에 끌려간 사람은 없잖아요. 포로돼서. 없습니다. 근데 이거 끌려간 사람은 없는데 북한군 사단장이면 아마 그 김일성하고 빨치산 전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단장 정도면 그 연대장까지도 다 김정은의 그 핵심 에이스들이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 군에는 이 장군의 그런 여러 순환이 실제 이 장병들의 사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그 판단을 했었고, 자,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의 별들을 좀 따와라, 잡아와라. 이런 특명이 내려졌던 게 우리 첩보부대, 특히 HID에는 지상 명령으로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석 지구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안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장이었는데요. 동해안 지역이라면 이제 건너편에 이제 통천, 아까 김일성이 지나간 17사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첩보를 자기가 명령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별들을 공격하기 위한 별을 따와라. 네, 별을 따와라. 그래서 결국 본인도 그러한 그 첩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언제인가요? 54년 2월이니까
한국 전쟁이 6개월 지나서. 6개월 지냈었지만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전선 자체가 예. 당시에 그렇게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예. 통제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철조망 막 치고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철조망도 없었고요. 실제 피난민들도 막 넘어오는 상황도 벌어지고 실제 우리 그 병력들이 서로 오가면서 위해를 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54년 2월에 김일성이 당시에 왔다 간 그 17사단 사단장이 이영이었는데요. 이영이. 네. 이영이를 굉장히 포섭을 합니다. 예. 귀순을 하도록 유도를 해내거든요. 예. 그리고 원산 앞바다에 가면 여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조그만 섬. 예. 예. 거기에 실제로 HID들이 잠입을 해서 실제로 매복을 하면서 원산 일대, 통천 일대를 담당하는 27사단, 특히 사단장한테 굉장히 많은 공작을, 귀순 공작을 했는데요. 예.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업어온 게 아니고 미리 네. 다 얘기가 돼서 납치한 것처럼 해서 데리고 모시고 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수 제작한 배가 있었는데요. 예. 그 섀도우호라고 예. 북한 애들이 이게 그 첩보용인지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예. 외형상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배지만 예. 굉장히 빠른 속도와 무장이 가능했던 섀도우호를 김동석 부대장이 당시에 이 이영희 사단장을 납치하기 위한 특별히 쓸 수 있는 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통천 앞바다에서 이영희 사단장을 싣고 네. 그 해상 경계망을 뚫고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결국 판문점에서 예. 정전협정 이후에 이제 군사정전위원회가 네. 생겨서 그럼 이 북한과 예. 남한의 서로 이제 그 적대행위 중단.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북한 측 대표가 당시에 이상조였거든요. 예. 남일 이상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영희 사단장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네. 납치해 갔으니까. 예. 굉장히 그 협상 테이블에서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협상 대표들은 무슨 소리냐? 예. 본인이 원해서 스스로가 귀순을 했다. 예. 그리고 지금 잘 살고 계시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예. 그냥 접어라. 굉장히 그 테이블에서는 이영희 사단장의 송환 여부를 놓고 당시에 그 북한 대표였던 이상조 예. 이쪽에서는 이제 또 여러 명이 대표로 들어갔었는데 그 자체를 놓고 논쟁이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 그 이후로 이영희 사단장이 북으로 돌아갔는지 남아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든 게 군사 기밀로서 현재는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그 한국 온다면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협상 그 과정에 보면은 우리 측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본인은 납치가 된 게 아니고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귀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는 없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남쪽에 남아 있었고요. 신분 다 숨기고. 하지만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측으로서도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비밀에 붙여가지고 살다가 가셨던지 아니면 살아 계셨던지 그 결론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네. 아마도 여기 한국에 남았다고 하면 군 관련 뭐 아주 비밀 그 말하자면 고문 자문역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은퇴해서 먼저 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6.25 전쟁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든 남과 북의 전쟁 영웅 그렇지만 수유리에서 식당을 하다 돌아가신 그분처럼 신분을 숨기고 어디 조용히 살다가 가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겠지만은 나이를 보면 그분이 여기서 또 장가가서 애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후손들이 혹시 이거 보시면 한번 초대를 제가 할 생각이 있으니까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는 숨길 거 없지 않습니까? 다 증언해서 이렇게 감추지 말고 우리 잊혀진 기록을 다시 한번 발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이 4대 영웅, 전쟁 영웅 근데 미국이 선정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미 제2 보병사단에서 선정을 했고요. 미 사단이 그동안에는 동두천 또는 의정부에 그 사단 본부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동을 했는데 그 전에 미 사단 박물관에 가보면은 동석관이라고 아예 룸 자체를 갖다가 김동석 이 부대장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미 사단에서
한국 사람 첩보부대장에 대한 룸을 별도로 만들어서 영웅으로 추대를 했던 거는 아주 특이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독립투사에다가 네. HID 대장 그 예편할 때 뭘로 예편하셨나요? 대령으로 예편하셨고요. 네. 실제로는 그 이제 목포시장, 뭐 속초시장, 강릉시장, 또 경기도 뭐 북부 도지사, 함경북도 지사까지 하셨는데요. 이분이 정작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국방부에서는 과거에 몰랐던 6.25 과정에서 어떤 그런 활약, 그리고 미군 측에서 심지어는 미 이사단의 박물관에 김동석 룸까지 운영할 정도라는 것을 우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준장으로 사망 이후에 아주 특이하게는 그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독립투사의 전쟁 영웅까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정말 대단한 영웅이신데 이 사진 보니까 정말 단단하게 생기셨네요. 완전히 뭐 스포츠맨 같이 이렇게 단단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요. 네. 유도 8단이었습니다. 8단이요. 네, 그래서 대한유도회에 실제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좀 다혈질이었는데요. 네.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업어치기를 하셨답니다. 잠깐만요. 네. 진미령 가수가 이혼했는데 혹시 싸위도 업어치기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만이 아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어쨌든 그 김동석 주변의 분들은 이 김동석이라는 사람의 그 카리스마, 이 전쟁 영웅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심지어는 유도 8단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 엄청난 어떤 그 장군의 어떤 그 포스가 느껴졌었고 실제로 결국은 이분이 장군까지 되고 예.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또 조명을 해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때 적진을 그냥 그렇게 밥 먹듯이 드나드는 게 보통 담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전후에서 싸우면 옆에 전우들이 있으니까 네. 든든하지만 적진에 그렇게 밥 먹듯이 드나들고 하는 건 진짜 보통의 담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 시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뭐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 다 책에 기초해가지고 저번 시간엔 이 기갑 전쟁으로 본 한국 전쟁 여기도 김동수 두 분 다 나오니까 오늘 이 책을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고 오늘은 이 계기로 문관현 선배가 쓰신 임진 스카웃 참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오늘은 그 내용 말고 재밌는 얘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꼭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잊지 말아야 될 우리라도 기억해줘야 다음 후대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예, 오늘 말씀 정말 재밌었고요. 네. 다음 시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